월드컵과 네이션스리그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하죠. 그 경기들을 끝내고 다시 비행기로 소속팀에 복귀를 하고 리그전을 치르고 챔스를 병행하는 팀들은 또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그때 승무패 69회차, 70회차와 비슷한 환경이기에 그때는 어땠는지 가볍게만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월드컵 예선과 네이션스를 끝내고 편성된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인데 독식이 나왔네요. 많은 경기들이 부러졌고 9경기 아스널이 본머스에 제대로 한 방 맞았네요. 아마 80회차도 챔스전으로 편성될 것 같은데 챔스전은 2월이 되었고 2등도 2명밖에 나오지 않아 세전 9천만 원을 챙겨갔습니다. 월드컵에 소속팀 리그에 챔스까지 강행군을 하다 보니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11경기 마드리드는 홈에서 부러져 버렸네요. 그럼 바로 이번 회차 살펴봅니다. 잘 나가는 아스널과 복병 노팅엄이 붙습니다. 경기 결과 옆의 전적은 홈팀 기준입니다. 아스널은 최근 노팅엄의 4번을 이기고 1번을 패했기에 해외 배당이 1.3배라는 정배가 아스널에 주어졌습니다. 파란색의 밑줄을 보면 아스널은 리버풀과 비겼는데 노팅엄은 리버풀을 잡았으며 아스널도 노팅엄도 첼시와는 비기고 뉴캐슬엔 패했습니다. 오히려 리버풀을 잡은 노팅엄이 더 낫다는 거죠. 노팅엄은 가장 최근에 뉴캐슬에 패한 게 눈에 확 띄겠지만 아스널도 뉴캐슬에 패했다는 건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아스널 홈이기는 하지만 아스널은 스포르시피와의 챔스전을 앞두고 있으며 원정입니다. 지금의 노팅엄은 아스널이라고 해도 쫄릴 리가 없는데 두 팀의 10월부터 지금까지의 경기 일정을 보면 아스널은 9경기를 치렀고 노팅엄은 5경기입니다. 아스널이 노팅엄보다 4경기를 더 치렀으며 챔스전 원정이 기다리고 있죠. 1.3배의 정배 믿어도 될까요? 아스널의 승리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무승부나 패배 중 하나 잘 찍어서 가져가 보는 건 어떤가 싶네요. 저는 홈팀 아스널의 무승부와 패배로 픽업해 놓겠습니다. 빌라가 압도적인 정배를 받았는데 의외네요. 컵대회를 포함하면 최근의 맞전적은 빌라가 오히려 2승 3패로 밀리고 있습니다. 빌라는 컵대회에서 크리스탈에 잡히며 연패 행진 중입니다. 크리스탈에 패한 후 바로 토트넘에도 4대1로 발렸습니다. 토트넘은 크리스탈에 패했는데 말이죠. 얘네도 치른 경기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10월부터 빌라는 9경기, 크리스탈은 6경기를 치렀습니다. 크리스탈은 다음 경기가 리그전인데 반해 빌라는 홈이기는 하나 유벤투스와 챔스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 패배 중인 빌라가 컵대회에서 패한 크리스탈을 상대로 이번엔 선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배당은 완전 압도적인데 말입니다. 빌라의 골 득점력이 최근 좋다고 할 수 없고 크리스탈 역시 기복이 확연한 팀이라 승패는 어디로 갈릴지 모르겠지만 다득점 경기는 아닐 것 같은데 말입니다. 홈팀 빌라의 무승부를 기본으로 패배까지는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 저도 무승부와 패배로 가져가겠습니다. 얘네는 브라이턴이 더 팔려야 하나 본머스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맞전적은 대등하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 무승부가 없는 게 특이하네요. 가장 최근 경기는 본머스가 홈에서 3점 차로 브라이턴을 잡았습니다. 시즌 성적은 브라이턴이 1승이 더 많아 4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대한 강팀들을 보면 본머스가 먼저 맨시티를 잡았고 그걸 보고 브라이턴이 바로 또 맨시티를 잡았습니다. 그 외에는 본머스는 아스널을 홈에서 잡았고 브라이턴은 뉴캐슬을 원정에서 잡았습니다. 전력은 브라이턴이 당연히 좋아야 하나 본머스가 홈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 이 경기도 혼전기가 다분해 보입니다. 문제는 얘네 득점력을 보면 1대1, 2대2의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맞전적에서는 무승부가 없다는 겁니다. 배당대로 본머스의 승리를 가져가도 틀리지 않고 그래도 브라이턴이라는 생각에 홈 패배를 가져가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승부는 버리고 승패를 가져가거나 승패 중에 초이스 하시기 바라며
저는 홈에서의 기세가 너무 좋은 본머스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간신히 2승을 챙긴 에버턴이 과거에는 브렌트퍼드에 많이 앞섰다고 나오네요. 그래도 이번 시즌 너무 부진한데 배당은 정배가 주어졌습니다. 전체 그림을 봐서는 브렌트포드는 패배가 한 번 더 많고 에버턴은 최근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팀의 홈과 원정을 비교해보면 브렌트포드는 눈에 보이는 대로 4번의 모든 원정에서 패했으나 득점은 꼬박꼬박 한 골씩은 뽑아냈으며 이번에 홈인 에버턴은 4번의 홈 경기 중 3번을 비겼습니다. 그 비긴 경기는 무득점이나 1득점입니다. 과거에는 에버턴이 브렌트포드 상대로 상당히 좋았다고 해도 이번 시즌은 과거만 못한 모습이고 또 브렌트포드는 직전 본머스를 잡아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무승부를 기본으로 브렌트포드의 승리가 맞는 것 같고 저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에버턴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시즌 1승밖에 챙기지 못해 강등권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플럼을 상대로 근소한 우세를 보였으나 배당이 말해주듯 이번 시즌은 폭망해가는 중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울브스가 너무 안 좋습니다. 9월과 10월엔 6연속 패배를 기록했었네요. 플럼은 뉴캐슬과 노팅엄까지 잡았고 홈이고 원정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플럼의 우세를 그려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울브스가 분명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6연속 패배 후에는 2번의 무승부와 홈에서의 첫 승을 따내며 패배의 늪에서 벗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 패배가 없고 패배를 한 많은 경기에서도 플럼처럼 무득점 경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 플럼이 울브스보다 좋은 모습이나 변해가는 울브스일 수도 있어 플럼에게 주어진 1.6배는 믿을 수 없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홈팀의 승리를 가져갈 바에는 무승부가 더 좋은 선택 같으며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울브스를 믿어보고 싶습니다. 홈 패배 가져갑니다. 마드리드가 알라베스에 2번이나 패했다는 게 의외네요. 마드리드는 압도적인 정배를 받았고 맞전적에서 보시듯 홈에서는 알라베스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알라베스에 비해 9월과 10월 훨씬 많은 경기를 치른 마드리드입니다. 마드리드는 챔스 원정까지 앞두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야 하는데 알라베스의 최근 폼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알라베스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무득점 경기가 3경기나 있습니다. 마드리드가 홈에서 1득점도 못한다는 건 진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알라베스가 아주 조금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도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으나 무리인 것 같습니다. 홈팀 승리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이상한 놈들끼리 만났네요. 배당은 맨시티가 당연한 정배를 받았으나 최근의 맞전적은 완전 대등하게 나옵니다. 두 팀 모두 홈에서 챔스와 유로파를 앞두고 있고 일정은 토트넘의 여유가 있지만 다른 경기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얘네는 10월에 컵대회에서 만났는데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았고 그 패배를 시작으로 맨시티는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시작된 패배, 이제 갚아줄 때가 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토트넘은 꾸준히 좋은 모습 보였으나 직전 홈에서 입스위치에 첫 승을 안겨주며 패배를 했습니다. 뜬금없는 패배가 종종 있는 토트넘인데 컵대회처럼 또다시 승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네북처럼 처맞고 다니던 맨시티의 흐름은 네이션스리그로 끊어졌습니다. 전력도 분위기도 재정비하기에 좋은 기회였고 직전 뜬금없이 입스위치에 패한 토트넘을 보면 이제 제 모습을 찾은 토트넘이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얘네는 하위 리그에 있을 때도 지금도 승부가 나도 한 점차 승부가 났습니다. 한 점차 승부는 언제든지 무승부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게 최근 전적에서도 2번의 무승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4번의 경기만 봐서는 라스팔마가 확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의 경기들은 마요르카가 압도적으로 좋네요. 마요르카는 최근 4번의 경기 중 3번이 홈에서의 경기인데
각각 승무패가 한 번씩 있네요. 이번엔 원정 경기이지만 그 전 경기들을 살펴보면 원정에서도 많은 승리를 가져갔다고 나옵니다. 즉, 시즌 초반보다 나빠진 마요르카와 초반보다 조금 좋아진 라스팔마인데 전체적으로는 둘 다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승리가 2번 더 많아 승점에서 6점을 앞서고 있는 마요르카지만 조금 전 보았던 맞전적에서처럼 얘네는 승무패가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으며 그냥 잘 찍을 경기입니다. 역배인 라스팔마의 승리와 무승부 중엔 무승부가 기본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초반보다 폼이 많이 올라온 라스팔마의 승리에 걸어보겠습니다. 지로나가 정배를 받았으며 결과적으로는 지로나가 에스파뇰과의 전적에선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듯 얘네 맞전적을 보면 하위 리그에 있을 때도 지금도 모두가 한 점차 승부입니다. 한 점 차는 승무패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어떨지 더 보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봐서는 지로나가 확연히 좋으며 홈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10월부터 지로나는 에스파뇰보다 확연히 많은 경기를 치렀고 챔스 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냥 보기엔 지로나가 확연히 좋으나 챔스전을 포함해서는 승리만 봤을 때 지로나가 에스파뇰보다 한 번 더 승리가 많을 뿐이며 지금은 계속 패배하고 있는 에스파뇰이지만 시즌 초반 마드리드와 원정에서 비기고 라요 알라베스를 홈에서 잡은 전과가 있는 놈입니다. 지로나의 최근 리그 경기는 헤타페의 한 점차 승리이며 에스파뇰은 바르샤에 패하긴 했으나 바르샤를 상대로 원정에서 골을 뽑아냈다는 데 있죠. 에스파뇰의 승리까지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무승부는 무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승리를 기본으로 무승부를 가져가시거나 더 과감하게 승패로 가져가시길 권해드리며 저는 무승부만 보겠습니다. 바르샤는 이번 시즌 레알까지 4점 차로 발라버릴 정도로 폼이 좋습니다. 하지만 셀타비고와의 최근 전적에선 한 점차 승리가 많다고 나오며 바르샤가 정배를 받기는 했으나 1.7이면 조금 높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셀타비고는 따로 볼 필요가 없고 바르샤를 살펴봐야 하는데 10월부터의 경기를 보면 바르샤가 셀타비고보다 월등히 많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바르샤는 바이에른 뮌헨을 4대1로 발라버리고 원정에서 레알도 4점 차로 눌러버릴 만큼 폼이 좋습니다. 지금 라리가 팀 중 챔스전 10위 안에 안착한 팀은 바르샤뿐이며 레알과 마드리드는 저 아래 어딘가에 있습니다. 라리가 순위에서도 바르샤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셀타비고가 들쭉날쭉하긴 해도 자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가 바르샤라면 상당히 빡셉니다. 문제는 바르샤가 무승부 없이 11승에 단 2패를 기록 중인데 그 2패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오사수나의 원정패하고 소시에다의 원정패했습니다. 저 2번의 패배가 리그전 패배의 전부인데 2번 다 챔스전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바르샤는 9월에 오사수나에 패하고 바로 챔스전에서 영보이스를 5점 차로 잡았으며 소시에다에 패하기 전에는 챔스전 7회나 원정 승리를 챙기고 온 직후라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뮌헨을 잡을 때는 앞뒤로 레알과 세비야를 크게 잡았지만 어쨌거나 단 2번의 패배 전후에는 챔스전이 있었다는 거고요. 바르샤에게 패배를 안겨준 오사수나와 소시에다를 지금의 셀타비고와 비교하면 셀타비고가 밀리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바르샤는 리그전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당연히 바르샤의 승리는 가져가야 하며 극히 적은 확률로의 셀타비고 승리도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셀타비고는 그래도 레알과 마드리드에 패하긴 했으나 한 점차 패배였다는 걸 생각하면 어쩌면 바르샤에도 비벼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승패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사수나가 비아레알에 많이 밀리는데 비아레알이 승리할 땐 2점 차 승리가 많습니다. 비아레알이 원정이라 맞배당이긴 하나 근소한 정배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은 승점이 3점 차이밖에 안 나며 둘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레알을 상대로는 오사수나는 4점 차 패배, 비아레알은 2점 차 패배를 했으며
바르샤를 상대로는 원정팀 비아레알이 홈에서 4점차 대패를 한 대 반해 오사수나는 바르샤를 4대2로 잡았습니다. 대단하네요. 바르샤에게 패배를 안겨준 두 팀 중 한 팀이 오사수나인데 이번에 홈입니다. 어렵네요. 최근 경기를 봐도 오사는 레알에 완패했으나 이상할 게 없고 비아가 알라베스에 대승한 것과 비교할 건 아니고 말입니다. 헤타페를 상대로 두 팀 모두 무승부이며 발렌시아를 상대로도 두 팀 모두 무승부. 셀타비고를 상대로는 두 팀 모두 승리. 오사수나가 바르샤를 잡았던 게 홈이고 오래되지 않은 걸 감안해 홈팀 오사수나의 승리와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세비야가 정배를 받았으나 맞수로 나오며 얘네는 승패가 갈려도 한 점차 승부가 많네요. 그걸 반영하듯 무승부가 3번이나 됩니다. 저는 세비야가 예전 같지 않아 라요가 정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세비야가 정배입니다. 세비야는 에스파뇰, 베티스, 바야돌리와 헤타페를 잡았는데 딱히 무리한 승리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라요 역시 알라베스, 레가네스를 잡은 건 당연시되지만 오사수나를 잡고 지로나, 마드리드와 비긴 건 상당히 잘한 거네요. 바르샤를 상대로도 세비야는 5대1 대패를 한 대 반해 라요는 홈이긴 하나 한 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양팀 모두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쉽게 승패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기이긴 하나 역시 세비야가 세비야답지 않아 저는 라요에 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 말입니다. 맞전적에서 무승부가 많았던 만큼 여러분은 무승부를 기본으로 가져가시길 권해드리며 저는 홈팀의 패배만 가져가겠습니다. 10년도 전에 맞붙은 전적은 있네요. 메뉴에게 주어진 1.6의 정배가 타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메뉴의 전체 그림을 보면 더 높은 순위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13위에 있고 입스위치는 더 아래 순위에 있을 것 같았는데 17위에 있습니다. 메뉴는 무승부가 많아 보이는데 그중 두 경기는 유로파리그라는 거 참조하시고 입스위치는 너무 늦은 첫 승을 지난 토트넘전에서 했지만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력적인 측면은 보시다시피 맨유가 훨씬 지쳐 있어야 하며 맨유는 유로파를 앞두고 있지만 홈이기도 하고 날짜상 빡세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선 입스위치를 봐야 하는데 하위권에 있기는 하나 플럼, 브라이턴, 빌라와도 비긴 전력이 있습니다. 브라이턴전은 무득점 무승부지만 빌라와는 대등하게 치고받으며 2대1하는 스코어로 비겼습니다. 맨유가 빌라, 브라이턴, 플럼보다 강하냐고 하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미 빌라와는 입스위치와 같은 무승부 결과가 있으며 토트넘을 대상으로는 맨유는 홈에서 3대0으로 발린 데 반해 입스위치는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입스위치가 무승부로 승점을 챙겼던 팀들보다 맨유가 더 좋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입스위치가 시즌 첫 승을 신고한 만큼 체력적으로도 여유로운 입스위치의 홈에서의 첫 승도 기대해 볼만 한데 말입니다. 맨유의 승리만 가져가기엔 입스위치의 무승부가 너무 많습니다. 입스위치의 승리는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승부를 선택하느냐, 패배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저는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에 걸어보겠습니다. 얘네는 한 점차 승패보다는 더 큰 점수차로 승패가 갈려 무승부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홈을 배정받은 팀이 승리를 해왔기에 이번에도 홈팀인 빌바오가 높은 정배를 받았습니다. 승점도 2점 차이로 빌바오가 조금 앞서는 정도입니다. 둘 다 같은 날 홈에서 유로파 경기를 치릅니다. 지금 리그에서는 빌바오가 소시에다보다 근소하게 앞에 있지만 유로파 순위는 빌바오가 토트넘 바로 위 6위에 있고 소시에다는 현재 25위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빌바오의 유로파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29일에 열리는 유로파리그를 누가 더 생각하느냐를 따진다면 빌바오의 열망이 더 커 보이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이 둘은 무승부보다 승패가 많았고 홈팀의 승리가 많았다는 것도 사실인 만큼 빌바오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직전 바르샤를 잡은 소시에다입니다. 유로파보다 리그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소시에다일 수도 있겠죠. 승패로 가져가길 권해드리며 저 역시 일단 승패로 체킹해 놓겠습니다. 이상으로 14경기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놈들로 베이스를 구성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64조합 중 1, 2, 11경기를 줄여서 8조합이 되었습니다. 보통 4조합으로 가져가는데 10, 13, 14경기 중 고를 수가 없네요. 결과적으로 총 5경기에서 역배를 가져가네요. 저는 이렇게 베이스 8조합을 가져가지만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제가 픽업한 것과 권해드리는 픽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보다는 내용에 더 중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겠고 항상 구독자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